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를 맡은 김윤지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기대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빌리티 춤과 도구의 이야기 그 두 번째 강연이고요. 오늘은 그 검 또는 칼에 대한 그 사용을 통한 춤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제목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건무, 조선의 강남 스타일. 왜 조선의 강남 스타일일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목차는 검을 들고 추는 춤을 둘러싼 용어들, 궁중, 교방, 민중, 여기 각각의 곳에서 이 검을 들고 추는 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이 건물을 조선 후기의 강남 스타일로 지어 보았습니다. 먼저 검 또는 이제 칼을 들고 추는 춤은 이제 결국은 전투적이고 또는 이제 그런 목적이라든지 형상들을 가지고 있고요. 비단 한국에서만 칼을 들고 추는 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칼을 들고 추는 춤은 어디에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검을 들고 추는 춤에 대한 그 용어들이 각각 곳곳에서 나옵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용어들은 쉽게 우리는 칼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건무지희 신라 항창랑에 관련돼 있는 스토리를 지은 내용이고요. 조선 후기의 민중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임무는 여기 인자는 칼날 인자입니다. 그래서 임무의 기록은 이 교방 기록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나머지 이 세 개의 이름 첨수무, 검기무, 공망무는 궁중에서 사용했던 칼춤의 또 다른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용어의 그 이해를 조금 접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또는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 칼춤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은 훨씬 더 넓고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궁중에서 이 검을 들고 추는 춤에 대한 이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쉽게도 건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이제 기록들의 시작은 조선 후기로 보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조에서부터 고종대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이 궁중의 건물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시했던 내용들은 주로 춤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첨수무, 순조대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첨수무, 헌종대는 검기무, 고종대는 검기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칼춤을 둘러싼 용어를 아셨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낯선 용어 중에서도 이것은 칼춤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살짝 건무의 얘기보다는 이제 비켜간 얘기인데 여기 제가 좀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왜 좋아하느냐? 대리 청정을 받았던 효명세자의 아버지 순조대는 이 궁중무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춤의 종목이 순조대에 걸치면서 엄청난 양이 나타납니다. 더욱이 이 시기는 기존에 내려왔던 춤 외에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28가지의 그 궁중정제라고 하죠. 궁중춤을 굉장히 정립하고 또는 그 일부는 창작하고 춤의 연출에 있어서도 도전적인 정신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순조대를 궁중춤의 르네상스 또는 효명세자는 가장 춤을 사랑한 왕세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중 안에서의 연행이 되었던 궁중의 건무는 끊임없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중의 건무가 그럼 궁중 안에서만 일어났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이 장면은 궁중이 아닌 평양의 교방에서 일어나는 연희입니다. 연희인데 여기서 건무는 이 장면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 모습은 궁중의 그 건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두 명이 대무를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궁중에서 추었던 건무의 춤의 어떤 모습들이 지방 평양 교방에서도 이렇게 추어졌는데 이것을 춤을 추었던 이 여자들에 의해서 교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실 조선 후기거든요. 조선 후기는 이런 어떤 그 각 장르별의 춤의 이동이 가장 역동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궁중의 건무가 여기서도 교방 안에서도 펼쳐지게 되고요. 이러한 어떤 교방의 모습들, 춤의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오른쪽에 건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그림으로 이 그림을 제시를 하는데 신윤복의 쌍검대무입니다. 두 명의 어떤 그 여자가 둘이서 마주보고 춤을 추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기록들과 그리고 이런 동시대적인 그림이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무엇을 의미를 할까? 결국은 그 기록에 저희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건무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오늘 이 화면에는 이 대표적인 글만 적어 봅니다. 읽어보면은 문장가 또는 공무원급입니다. 다들. 이 김창업은 이 춤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팔도 가나라는 것은 지방 가나 교방이죠. 가나의 모든 강기들 쉽게 말하면 공무원급의 전문 예술인입니다. 이 강기들이 제일 먼저 이 춤을 헌정한다. 뭐 예를 들면 손님,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사신,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를 위해서 이런 춤들이 헌정되었다. 춤을 처음으로 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세기 임수가는 안동, 영천, 경주, 부산 등에서 기약을 보았는데 칼춤을 의뢰했다라는 거죠. 그 공연 한번 보여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익은 항창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영남고교방의 지금 이 춤이 희라는 것은 굉장히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연극적 요소를 보통은 이제 즐겁게 풀어간다라고 해서 그 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희가 되어 전한다라고 해서 문장가들 또는 고위 공무원급의 그 공직자들도 이 공모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 건무에 대한 기록은 당대 최고의 이제 학자죠. 박제가의 건무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건무기는
그 내용들이 마침 이 신윤복의 그림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같은 유사한 스토리를 가지고 동시다발로 곳곳에서 건무가 유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궁중 교방에서 이제 건무가 거의 히트를 친 거죠. 그렇다 보면은 결국 그 문화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민중에서도 이렇게 대유행인 건무의 이야기들이 발견이 되죠. 하지만 이제 민속 대중의 이제 그 기록들은 사실 교방이라든지 궁중이라든지 어떤 기록에 비해서 사실 그 기록의 어떤 디테일, 기록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 양이 좀 작아요. 적다 보니까 민중 안에서 춤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찾아보면은 그래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15세기의 그 항창낭에 대한 얘기, 18세기의 조선 검에 대한 얘기를 풀어쓴 본국검, 그다음에 17세기의 세식기라고 하죠. 우리의 그 설날, 추석, 동짓날에 관련돼 있는 세시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집대성한 책을 뭐 동경 잡지, 한양 세식기, 열화 세식기가 있는데 이 세식기에서도 건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해동 악부라고 해서 해동 지역의 악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부분들은 노래 악으로 물론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노래 가사, 춤을 포함시키는 어떤 즐거움을 요구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안고 있는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민중에서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의 건무의 이야기들의 공통된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신라의 7살 항창낭이 춤을 추다가 백제의 왕을 칼춤을 추면서 백제의 왕을 죽이는, 그리고 그 어린 그 소년을 애도하기 위한 그 춤을 추었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유래가 되는데, 사실 그곳을 어떤 원테스트 또는 건무 문화의 어떤 원형의 어떤 그 테스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원 테스트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전국구의 그리고 시대별로 건무의 어떤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어떤 상상과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발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거기에 덧대지고 거기서 이제 진화를 이루어지면서 그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승무와 같이 이것 또한 사진 엽서입니다. 근대에 이거를 찍은 사진 엽서 안에서 이런 어떤 건무의 모습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건무에 대한 부분들이 조선 후기에 어떤 유행처럼 지속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은 줄거리, 이게 갖고 있는 이제 신라 시대의 항창낭에 의한 아주 극적인 요소죠. 백제 왕을 감히 죽일 수 있는 이 스토리가 점점점 진화를 하는데, 마침 그거를 추는 사람 또한 융복이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융복과 전립, 이것은 군복입니다. 전투 옷을 입고 굉장히 고저가 있고 극적이고, 그다음에 돌기라든지 그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을 여자, 그것도 뭐 아름다운 여자면 더 좋겠죠. 그런 여자 둘이서 대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 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기존에 내려왔던 조금 조용하고 마주보고 추는 춤, 그다음에 조용히 걷고 의식을 위한 궁중의 춤보다는 훨씬 더 동시대적인 공감을 이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건물은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감각적이었고 그거에 담긴 이야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춤들을 결절의 시대, 급변의 시대인 근대에서도 이런 춤추는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쉽게 그 건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적인 어떤 이제 영역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어떤 건물의 이제 모습이 유지될 수 있었고, 아래에 있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무대화 속에서의 칼춤을 보시면서 끝없이 건무는 진화하고 발전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각과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김백초 무용단의 칼춤입니다. 먼 옛날 적군에 짓밟힌 신라의 궁중. 어느 궁중 시녀가 적장 앞에서 칼춤을 춘다는 구실로 서슬이 시퍼런 칼을 들고 춤을 추다가 비분을 참지 못해서 적장에게 달겨들어 그 가슴을 찌르고 원한을 풀었으나 애석하게도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갸륵한 궁중 시녀의 젊은 넋을 영원토록 추념하기 위해서 추워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칼춤입니다.